안녕하세요. 네, 이은경입니다. 질문 주신 분도 계셨고요. 저도 한 번쯤은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분야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딩 교육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들 마음을 흔들었죠. 이제 코딩 뭐 따로 사교육을 시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중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게 뭐야? 라고, 네. 아예 생각도 이제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요. 전체 그 교육부라는 곳에서 그 전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바로 교과서, 그 결과물이 우리 국정교과서잖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은 지역교육청을 따라가요. 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데요. 즉, 제가 근무했던 곳은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그 시마다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또 뭐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이런 식으로 그 지역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이 코딩 교육에 관한 지침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 엄마들은 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과목 하나를 추가를 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갑자기 이렇게 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들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딩이 한참 들어왔을 때 저는 휴직 중이어서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 안내 없이 그냥 학교에서는 뭘 하기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뭘 도와줘야 되나? 그리고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이름은 너무 생소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사인 저조차도 생소한 개념이었고, 휴직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다시 복직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코딩 연수를 받는 거였어요. 코딩 연수를 들으러 수업 마치면 컴퓨터실에 모여서 선생님들끼리 코딩 연습을 했어요. 코딩 프로그램, 그거 이렇게 작동하는 법,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아이들 지도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저희도 다 배우면서 가르치거든요. 새로 들어오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코딩 연수를 이제 한참 들었죠.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코딩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잖아요. 어머님들 가운데 코딩을 배우신 어머님들은 거의 많이 없으실 거예요. 아이가 배웠거나 아이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직접 배우신 분은 없으실 텐데 제가 배운 여자잖아요. 네, 말씀을 드리면요. 코딩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순서대로 가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가를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거를 컴퓨터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코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코딩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가 뭐냐면요. 땅콩 버터 잼을 식빵에 발라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법을 말로 설명을 해보라고 해요. 그게 코딩 교육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땅콩 버터 잼을 꺼내야 되죠. 냉장고에서. 식빵을 준비해야죠. 식빵 봉지에서 식빵을 꺼내야죠. 땅콩 버터잼의 뚜껑을 열어야죠. 숟가락을 꺼내서 버터를 떠야죠. 식빵을 손에 들고 버터잼을 묻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다른 한 면의 식빵을 들고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되잖아요. 이 과정이 뒤죽박죽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이 과정의 순서에 맞게 설명해서 결국엔 땅콩 버터잼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느냐를, 그거를 컴퓨터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화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딩 교육의 그런 코딩 프로그램들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했는데, 오,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배워서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했어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도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공유를 알려드릴게요. 설명 밑에다 이렇게 써놓고 들어가서 보시고 아이들 시켜볼 수 있게 할 테니까요. 네, 그게 뭐지? 막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들도 처음에 코딩 연수를 배울 때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아이들, 우리 교실의 친구들한테 다 같이 코딩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거의 대부분 활용할 거예요. 주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거를 목적지가 여기 그 프로그램 안에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엄마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왜 이게 이런 것들을 코딩이라고 하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게임 같아요. 게임인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스마트폰 게임보다는 조금 단순하면서 그래픽은 심플한데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단계를 밟아가지 않으면 그곳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런 과정 중심의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잘하는 친구들, 즉 그 과정에 대한 구조화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계를 탁탁탁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요. 그래서 컴퓨터로 뭔가 굉장히 컴퓨터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이고, 컴퓨터로 뭔가 조작하는 거에 관심을 보이고 재능을 보인다. 그리고 뭐 툭하면 자꾸 아빠가 컴퓨터 하시는데 와가지고 뭐 나도 컴퓨터 시켜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하세요. 집에서 게임 대신 그 코딩 프로그램을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단계도 올라가고 또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학교에서 하게 될 거예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어떤 학교에서는 3학년 때 창체 시간에 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5학년, 6학년 실과 시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마다가 아니라 지역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언제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이렇게 사교육의 영역으로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코딩이 대세다라는 그런 막연한 소문을 듣고 코딩 학원을 알아보시고 코딩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지금 많이 뒤처지나 라고 또 불안해 하실 텐데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니고요. 집에 인터넷 되고 컴퓨터 한 대 있으시면요, 그냥 그 프로그램 애한테 해보라고 하시면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해본 친구들은 확실히 학교에서 할 때, 나 이거 해봤는데 하면서 자신감이 있겠죠. 그런데 뭐 몰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연수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이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모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 집에서 시켜보니까 재미있어 하면서 이렇게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코딩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목인 동시에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하나의 부담스러운 뭔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재미있는 거. 그리고 해보면 머릿속에 과정을 구조화해서 만들어가는 그 사고 훈련을 하기에는 적당하지만, 이걸 잘했다고 해서 막 상을 타고 이거를 또 뭐 어떻게 해서 막 이것도 잘해야 돼, 이것도 1등을 해야 돼, 이런 종류의 과목이 아니기를 저는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시켜봤는데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더 연습시키지 않고 더 꾸준하게 하지는 않았고, 학교에서 나중에 할 거야, 그때 가서 열심히 해 라고 했어요. 집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경우에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이미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학교에서 제가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한테 신신당부하는 말이, 교과서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걸로 예습을 하는 거 괜찮아요. 뭐 한글을 미리 읽거나 수학 연산을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미 교과서를 아이한테 막 계속 막 풀게 하고 막 계속 보여주고 하면서 교과서를 이미 질리고 흥미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코딩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제가 이렇게 사이트는 안내해 드리지만, 그거를 집에서 막, 야, 매일 10분씩 이거 해 라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간 날 때 주말에 엄마 나도 컴퓨터 시켜줘요 할 때, 그래 그러면 그거 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이가 그걸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려워하면 연습할 시간을 좀 더 주시고요. 아이가 척척척 해요. 그리고 자신감 있고 재밌어 해요.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몇 번 하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할 기회도 있고, 네, 그때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저는 시키면서 어머님들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코딩, 네, 코딩 근처에도 안 가고 있어요. 그냥 그럴 만한 과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네, 사교육으로 막 코딩을 거창하게 하나의 과목을 늘려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서 시간을 잡아먹고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아시죠? 제가 맨날 하는 말, 책 읽으면 됩니다. 네, 코딩을 예정을 하셨다면 그 돈으로 책 사주고 그 시간에 책 읽으세요. 네, 그게 결국에는 사고력, 그게 결국에는 코딩도 잘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